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책 리뷰가 아니라 낭독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 안에 있는 건너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어떤 제가 가는 모임의 주인분들이 김혜란 작가의 낭독회가 크리스마스 저녁 7시에 있다고 해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딱히 그날 뭐 할 일도 마땅히 없기도 했지만 되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작가를 또 직접 이렇게 만나서 작가가 쓴 작품을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경우가 흔치가 않잖아요. 저는 김혜란 작가의 작품을 비행운 읽어보고 바깥은 여름은 앞부분 이제 소설 하나 정도만 읽어봤는데 영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은 낭독회에서 처음 접하게 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낭독회 하는데 저 혼자 운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들 막 열심히 이렇게 그냥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만 아주 휴지로 눈물 닦느냐고 혼났습니다. 건너편 그 소설의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소설에는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된 도화와 이수라는 커플이 나와요. 둘은 노량진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으로 처음 만나서 거의 10년 가까이 만난 사이입니다. 둘은 현재 같이 살고 있고 처음에는 첫 장면과 끝 장면이 뭔가 맞닿아 있어요.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장면에는 집에서 이렇게 수건을 개면서 우리 집에서는 원래 이렇게 수건을 개지 않았었는데 하면서 도화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걸 미리 좀 깔고 들어가는 거죠. 별로 둘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수건 개는 거 따위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죠. 뭐 문제가 생겨야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둘씩 사소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수인데 도화보다 2년 먼저 수험생 준비를 했고 그리고 2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고 근데 도화가 먼저 시험에 합격하죠. 그리고 나서 이수는 2년 동안 더 공부를 하는데 결국에는 포기해요. 안 돼서. 그러니까 총 6년 동안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둘이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는 둘이 같은 수험생 입장이었으니까 둘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점점점 둘의 삶이 달라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둘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느끼는 부분이 딱히 어떤 강력한 사건이나 갈등 때문에 누군가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닫는 지점이 되게 저한테는 좋게 다가왔습니다. 또 신기한 게 도화만 그런 감정을 느끼고 헤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남자 쪽인 이수 쪽에도 뭔가 우리 둘 사이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알아채요. 그 지점이 이수가 동창 결혼식에서 이제 사회를 보고 돌아오면서 사회비를 이제 50만 원을 받아오는데 그 돈으로 크리스마스에 노량진 시장 수산시장으로 가가지고 줄돔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거금인데 25만 원짜리. 되게 생활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 가뜩이나 바가지 쓰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 날 뭔가 큰 돈을 선뜻 쓴다고 한다라는 게 이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과 도화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그 긴장감이 언젠가는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걸 이수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무리를 하는 거죠. 줄돔을 먹으러 수산시장에 있는 식당을 묘사한 장면도 너무 좋았고 진짜 우리 삶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갈등의 요소, 되게 긴장의 요소를 잘 담아내신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일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데도 소설적인 재미까지 놓치지 않고 작가의 시선으로 잘 담아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노량진이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곳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기찻길 사이를 하나 두고 한쪽은 수험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수산시장인데, 둘 사이에는 전혀 왕래가 없죠. 수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수험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지 않고, 수험생들도 수산시장에 웬만하면 갈 일이 없는 거죠. 도아와 이수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공간은 노량진에 이제 수험생들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헤어지게 된 공간은 기찻길 건너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그런 어떻게 보면 장치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낭독회가 끝나고 는 뭐 딱히 다른 행사 일정은 없었어요. 낭독회만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간단한 끝나고 이제 작가 사인. 저는 바깥은 여름을 읽긴 했지만 그렇게 큰 팬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주신 종이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사진도 같이 찍을까 하다가 저 괜히 막, 저는 책도 다른 분들은 책도 막 다 들고 가가지고 굉장히 눈에서 꿀 떨어지는 얼굴로 작가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책도 안 들고 가가지고 그냥 사인만 조용히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그리고 남길 때 영상을 조금 남겨서 같이 좀 여기 옆쪽에다가 이렇게 넣는다거나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 주최 측에서 동영상 촬영을 좀 삼가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진만 그냥 이렇게 좀 찍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북카페가 시집을 굉장히 많이 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참가비가, 거기 낭독회 참가비가 2만원이었는데 가면은 뭐 맥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그리고 허브티, 커피 중에서 한 가지 고를 수 있고, 또 9,000원짜리 쿠폰을 하나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을 그 안에서 고르면은 이제 9,000원 깎아주는 건데, 저는 시집을 골랐어요. 지인분이 이제 시집을 하나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시집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시집 무식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용기를 내서 하나 골랐습니다. 이거는 9,000원이 안 돼서 그냥 쿠폰이랑 맞교환했어요. 꿀이죠. 낭독회하고 커피도 한 잔 얻어먹고 시집까지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만원 정도의 정도면은. 그래서 요 시집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읽어보고 뭐 괜찮으면 리뷰를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될 게,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거든요. 소설 끝나고 질문을 딱 3가지만 받았어요. 그 즉석에서 받는 건 아니고 미리 질문함에, 요 종이에다가 미리 질문함에 질문을 써서 내면은 주최 측에서 3가지를 추려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작년 크리스마스에 작가님은 뭐 하셨어요? 왜 이 소설을 이 크리스마스인 날 고르셨나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3번째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소설을 왜 읽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작가가 좀 대답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어떻게 대답해도 잘 대답했다라는 소리를 듣기 힘든 그런 질문이죠. 워낙 어려운 질문이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확 집중이 되더라고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오나 봐요. 선생님, 왜 소설을 읽어야 되나요? 왜 시를 읽어야 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답변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선생님도 자기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해봤겠죠. 근데 뭔가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작가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여러 가지, 작가님은 이제 답변을 해주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선배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작가들마다 다른 답변이 나갔고,
그리고 자기도 이 질문을 수차례 받았을 때 말할 때마다 그 답변이 달라졌다고 일단은 이렇게 포석을 좀 까셨습니다. 게임을 예로 들었는데, 게임은 어떻게 보면 상업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게임 속에서는 완벽한 서사 구조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항상 성공이 존재하죠. 게임 플레이어가 항상 마지막에는 성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성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성공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 대리만족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취를 얻어가는 거죠. 게임 안에서는 실패하는 것대로 그냥 이렇게 두는 이런 게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누구를 죽이거나 어떤 걸 정복해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또 하나의 미션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실패가 번번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게임에서는 내가 못하는 것을 대리만족하는 쾌감이 생기는 거고, 소설 속에서는 두 가지 동시에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설에서도 성공을 해서 대리만족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다만 실패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실패했을 때는 모든 세상이 나를 저버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실패를 하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실패를 하더라도 삶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실패가 자기의 삶에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걸 좀 배워갈 수 있는 게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제가 깊게 들여다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관찰하는 것도 좀 그렇고, 판단하는 것도 약간 무리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설을 이렇게 보다가 다시 어떤 게임을 게임이나 영화에서 이렇게 성공으로 끝나는 구성이 어떨 때는 되게 공허할 때가 많아요. 어차피 또 영화나 게임은 성공하는 걸로 끝나겠지 하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만약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저한테 꼭 왜 소설을 꼭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굳이 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런 감정이나 공감이나 알고 싶은 거를 게임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소설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을 다 어느 정도 좀 접해봤는데 계속 똑같은 게 맴도는 것 같고, 뭔가 계속 공허하다고 하면은 다른 소설도 읽어보는 거고, 시도 읽어보는 거고, 요즘 게 마음에 안 들면은 예전에 쓴 소설이나 시를 한번 읽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책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낭독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몸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